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결국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집에서 혼자 사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2026년 3월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 바로 통합돌봄 서비스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제도냐면요. 요양원 가지 않아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내가 평생 살던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든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집에서 혼자 지내기가 불안하다. 약은 제때 먹어야 하는데 자꾸 깜빡깜빡한다. 밥 해먹기도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굶을 때가 많다.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은 안 나오고, 그렇다고 요양원 갈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위험하게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제도가 통합돌봄 서비스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이 혜택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이 정확히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전부 따로따로였어요. 병원은 병원대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각자 알아서 움직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정신없고 어디 가서 뭘 받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통합돌봄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어르신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해서 의료 서비스도 연결해주고, 식사 지원도 해주고, 집안 수리도 해주고, 심리 상담도 연결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스톱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통합이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방문 의료 서비스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에 집에서 요양하셔야 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호사나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갑니다.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고, 상처 소독하고, 약 드시는 거 확인하고, 이런 건강관리를 집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병원까지 힘들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고, 목욕 지원도 해드리고, 외출할 때 이동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문 인력이 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식사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영양까지 고려해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제공됩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못 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신적인 외로움이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심리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네 번째,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입니다.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서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주고, 문턱을 없애주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고, 오래된 보일러나 전기 시설을 점검해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긴급 안전 서비스입니다.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시죠? 통합돌봄에서는 응급호출 시스템을 제공해서 위급한 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도 드리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확인하러 가는 시스템이에요. 여섯 번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집에만 계시면 무료하고 외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취미활동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립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려면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 모든 서비스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그러면 통합돌봄 담당자가 이분한테 뭐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아, 이분은 혈압약을 제때 드셔야 하는데 자꾸 깜빡하시네요. 그럼 방문 간호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또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 드시네요. 그럼 식사 배달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집이 너무 낡아서 위험하네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연결해 드립니다. 외롭고 우울해하시네요. 그럼 심리상담과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연결해 드립니다. 이렇게 한 사람한테 딱 필요한 서비스들을 맞춤형으로 조합해서 제공하는 게 통합돌봄의 핵심입니다.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고 어르신들도 정말 필요한 도움만 받으시니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누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살펴볼게요. 첫째, 최근에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수술하셨거나 입원 치료 받으셨거나 그래서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 안 되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집에서 요양하시면서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둘째, 만성질환을 앓고 계셔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심장병 등등 이런 질환들은 꾸준히 관리 안 하면 급격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까지 자주 가기는 힘드시고 그런 분들한테 통합돌봄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걷기가 힘들거나 계단 오르내리기가 어렵거나 혼자서는 외출이 불가능하거나 이런 분들이요. 특히 낙상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신 분들입니다. 이거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돌봄이 필요한데 등급이 안 나와서 아무 지원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요양 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다섯째,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울증, 치매 초기,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특히 치매 초기 환자분들은 조기에 적절한 관리를 받으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여섯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일수록 우선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적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꼭 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분들도 통합돌봄 대상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분들, 발달장애인분들도 지역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2026년 예산을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에만 2조 8천억 원이 넘게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 2,700억 원이나 증가한 금액이에요. 발달장애인 지원도 4,800억 원으로 780억 원이나 늘었고요. 정부가 장애인 돌봄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대상 범위가 넓고 어떤 지역은 좀 더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셔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신청서 작성도 어렵지 않아요. 본인의 건강 상태, 생활 상황, 필요한 서비스 종류 같은 기본적인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시군구청 복지과나 노인복지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받으실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요. 규모가 큰 지자체들은 별도로 통합돌봄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더 빠릅니다. 세 번째 방법, 보건소나 지역 노인복지관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이미 복지관이나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쪽에서 바로 연계해 주실 수 있어요. 담당 사회복지사나 간호사한테 말씀만 하시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은 특히 여기를 이용하시면 편해요. 이미 자료가 있으니까 추가 서류 준비가 덜 필요하거든요. 신청하시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먼저 신청서를 내시면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이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건강 상태는 어떤지, 집안 환경은 안전한지, 혼자 생활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족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케어 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어르신한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서 여러 과 의사들이 모여서 환자 치료 계획 세우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개인별 맞춤 돌봄 계획이 수립됩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비스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어르신 상태가 나아지고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서비스는 없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 상담도 무료고 신청도 무료고 심사도 무료예요. 물론 서비스를 받으실 때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도 많지 않습니다. 신분증 그리고 있으시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정도만 있으면 돼요.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고 나중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청부터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자녀분들이 부모님 걱정되실 때 전화로 먼저 상담받으시고 필요한 서류 챙겨서 대리 신청하시면 돼요. 꼭 본인이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담 전화번호도 알려드릴게요. 044-202-3033입니다. 여기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전화번호인데요. 통합돌봄 관련해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여기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이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78세 이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허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잘 됐는데 문제는 퇴원 후였습니다. 혼자 사시거든요. 자식들은 다 서울에 있고 자주 내려올 형편이 안 되고요. 그런데 혼자서는 약도 제대로 챙겨 드시기 힘들고 밥 해먹기도 힘들어서 그냥 라면으로 때우시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셨대요. 딸이 걱정이 되어서 동주민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줬어요. 먼저 요양보호사가 주 3회 방문해서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제대로 된 밥을 드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간호사가 주 1회 방문해서 혈압 체크하고 수술 부위 확인하고 약 제대로 드시는지 확인했습니다. 복약 지도도 받으시고요. 거기다가 집안 환경도 개선해줬어요. 화장실에 안전바 설치하고 침대 옆에도 손잡이 달아주고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주고요. 그랬더니 낙상 위험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 2회는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게 됐어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가벼운 운동도 하시고요. 3개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시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대요. 무엇보다 우울했던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혼자 계시지만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요양원 가지 않아도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아도 내가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왜 지금 이 제도를 꼭 알아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2026년 3월부터 전국 183개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2025년에는 12개 지자체에 71억 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183개 지자체에 77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1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둘째, 돌봄 통합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2026년 3월에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통합 돌봄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법적 권리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의 돌봄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셋째, 앞으로 이 제도는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서비스 위주지만 점점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추가될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정부가 이걸 국가 핵심 복지 정책으로 삼았거든요.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섭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노인 돌봄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넷째, 지금 신청하시면 초기 수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도가 막 시작할 때는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서비스를 받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시고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해요. 다섯째, 몰라서 못 받는 복지가 제일 아깝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나라 복지 제도 중에 실제로 혜택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인터넷 정보 접근도 어렵고 복잡한 행정 절차도 낯설고 그래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통합 돌봄은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꼭 알리셔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제도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요. 특히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진료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가도 낮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914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그래도 인프라가 있는데 농어촌 지역은 정말 열악해요. 방문해줄 의료진도 없고 복지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같은 제도인데도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제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에요. 실제로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예산을 더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도 일단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목소리가 커질수록 제도도 더 빨리 개선될 겁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떤 분들한테 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꼭 추천드리고 싶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태어나신 후 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수술하셨거나 입원 치료 받으셨거나 그런데 요양병원 가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집에서 혼자 있기는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시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둘째, 장기요양 등급이 안 나와서 막막하셨던 분들입니다. 분명히 돌봄이 필요한데 등급이 안 나오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통합 돌봄은 등급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보세요. 셋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실수록 우선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면제되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혼자 사시는 고령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들입니다. 자주 못 뵙는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밥은 잘 드시는지, 넘어지시지는 않으셨는지 이런 걱정 많으시죠? 통합 돌봄 서비스 연결해 드리시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확인해 주시니까 안심하실 수 있어요. 다섯째, 복지 정보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 해보신 분들입니다. 뭘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 주민센터에 가셔서 통합 돌봄이라는 단어만 말씀하세요. 그럼 담당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여섯째, 치매 초기 진단 받으신 분들입니다. 치매는 초기에 적절한 관리를 받으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혼자 내버려 두시면 급격히 나빠지지만 정기적으로 인지 훈련하고 사회활동하시고 건강관리 받으시면 훨씬 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일곱째, 중증 장애인 가족분들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통합돌봄과 연계되어 있어요. 특히 발달장애인 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들이 많이 추가됐으니까 꼭 알아보세요. 여덟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정신건강도 육체건강만큼 중요해요. 혼자 계시면서 우울해지시고 의욕이 없어지시고 그러면 신체 건강도 급격히 나빠집니다. 심리상담이나 사회활동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홉째, 집이 너무 낡고 위험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입니다. 화장실이 미끄럽다거나 문턱이 높아서 자주 걸린다거나 손잡이가 없어서 불안하다거나 이런 집들 많으세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받으시면 훨씬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열째,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혼자 계시면 밥 해먹기 귀찮아서 그냥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시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이 나빠져요. 식사 배달 서비스나 식사 준비 도움 받으시면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시라면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신청하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044-202-3033입니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 보건소, 노인복지관 어디든 가셔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직접 해당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 꼭 공유해 주세요. 돌봄은 늦게 시작할수록 손해입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나서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조금이라도 불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 싶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빨리 시작할수록 더 오래 건강하게 집에서 지내실 수 있습니다. 국가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이 나라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 국가가 돌봐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받을 권리가 있는 복지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2026년 3월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요양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평생 살던 우리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044-202-3033번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어디든 연락하시면 됩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게 제일 아깝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